전해드린 것처럼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는 각각 PK 그리고 수도권 공략에 나섰는데요. 범죄 세력 단죄와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총선 기준 역대 최고 첫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율의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사전투표소 현장 연결해 봤는데요. 정치권 역시 사전투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사전투표율 26.53%, 지난 대선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역대 총선 기준 동시간대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6.45%로 가장 높고 전북과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는 21.51%로 가장 낮았고 제주와 경기, 부산 등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의 의미와 관련한 여야 온도차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수층 일부에서 이 사전투표 불신론이 있었지만 100% 수검표 등 대책 마련으로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지지층 결집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향방을 결정지을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거대 야당 심판과 범죄 세력 단죄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높은 투표율은 강한 정권 심판 여론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이 여당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당 지지세가 강한 이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권자 연령대 구조가 변하고 또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 여야 유불리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여당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 총선 주요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부울경 지역 집중 지원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좌시하지 않을 거란 기세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며 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동시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겨냥해 이 민주당 내 여성 혐오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세의 고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3일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나 여성 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이어 저녁에는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로 이동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총선 승패에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되는 수도권 주요 격전지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 국정에 실패해놓고는 눈물을 흘리고 절하는 쇼를 시작했다며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과 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졸업식 강제 퇴장 사례에 이어 이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면 왜 안 됩니까?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제3지대 역시 선거 전 막판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경기 고양갑 지원 유세로 지역구 수성 노력을 기울였고 새로운 미래는 경기 부천 등 주요 후보의 출마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와 종로 등 출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전에서 20대 청년 목소리를 듣고 서울 유세에 이어 저녁엔 강릉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